안녕하세요. 대멀쌤입니다. 오늘은 커말 2급 실기 기본 입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커말 실기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 그리고 혹은 사무실에서 조금 더 일을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수업이고요. 입력을 잘해야 엑셀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고요. 하나씩 함께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우스로 클릭하면 셀이 지정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셀이 지정되면 그곳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대물셈이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엔터를 치면은 셀이 내려옵니다. 유튜브 라고 치고 엔터 치면 셀이 내려오죠. 자, 이번에는 탭키로 한번 눌러볼게요. 탭키로 컴활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고요. 2급이라고 하면 또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제가 입력한 부분 전부 다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당연히 지워지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대멀쌤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갔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컴활 2급이라고 칩니다. 근데 아직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셀에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나 탭을 누르면은, 혹은 방향키를 누르면은 입력이 완료되기 때문에 덮어쓰기, 이전에 있던 대멀쌤이라는 데이터가 덮어쓰기 되는데, ESC를 누르면 지금 입력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인 대멀쌤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컴활 2급이라고 치고 탭이나 엔터키를 누르면은 입력이 완료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ESC를 눌러서 취소할 수 있었다면은, 이미 입력이 완료된 것은 컨트롤 Z를 통해서 입력을 이렇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컨트롤 Z를 눌렀어요. 컨트롤 Z 눌렀더니 대멀쌤이라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컴활 2급이라고 치면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셀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셀이 넘어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 지금 G열에다가 입력했으니까 G열을 제가 오른쪽으로 G열 머리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열머리글에다가 마우스를 열머리글의 경계선으로 갖다 놓으면 지금 마우스처럼 양쪽 화살표가 생겨요. 이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 화살표가 생겼을 때, 열머리글에서 화살표 생겼을 때 열머리글 경계에 놨을 때 마우스를 화살표가 생기죠. 이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알아서 잘 가장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Z로 다시 한번 열 너비를 원래대로 돌렸고요. 이번에는 행의 너비를 행머리 글에서 12번 행 번호 경계선에서 마우스가 또 위아래로 화살표 생겼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Alt 엔터를 통해서 한번 띄어쓰기, 줄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행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넓힐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을 통해서 적정한 행 높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통해서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너비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역 지정 한번 해볼게요. 영역 지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고 드래그를 통해서 영역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드래그를 통해서 영역 지정할 수 있고, 드래그 되어서 영역이 지정된 부분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 생기죠. 이때 드래그를 해서 셀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미 데이터가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놓으면은 이미 데이터가 있다라고 기존의 데이터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이 마우스 조작을 잘못할 때 이런 흔한 실수가 나오는데,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덮어쓰기가 돼요. 물론 컨트롤 Z를 통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지정하고 얘도 두 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내가 또 영역을 지정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요? 컨트롤로요. 자, 그럼 Shift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월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12월 클릭하면은 이렇게 처음 클릭했던 영역부터 마지막 클릭한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열을 넘나드는 것이고 행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월을 기준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까지 누르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드래그를 했죠? 이 드래그한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처음 드래그 할 때, 즉 영역 지정할 때 처음 셀이 바로 포커스된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숫자 1을 쓴다 그러면 1 이렇게 2, 3, 4, 5 이런 식으로 영역 지정된 부분에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여기 제일 첫 번째 영역 지정할 때 첫 번째 셀이라는 거, 그 부분을 제가 포커스로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영역 지정된 상태에서 1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영역 안에서 이동되죠. 여기서 만약에 1 쓰고 엔터를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아래 셀이 아니라 내가 영역 지정된 부분에 다음 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1 하고 탭을 누르면, 자,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여기서 다시 탭을 누르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왜죠? 영역 지정된 영역 안에서의 탭은 그 영역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역 안에서 엔터와 탭이 움직인다는 거, 이 부분도 나중에 쓰시다 보면은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번엔 채우기 핸들러 배워볼게요. 채우기 핸들러는 엑셀에서 최고 좋은 거죠. 저는 컴퓨터의 기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엑셀에서는 함수 수십 가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고 아주 적절하게 양이 늘었다 줄었다 셀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러가 엑셀에서 꽃이라고 생각해요. 자, 1이라고 제가 지정해 놨는데 이 1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 선택된 셀에, 즉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대각선 쪽에 꼭지점 보면은 점이 하나 생겨요. 이때 마우스를 올리면 하얀색 플러스 모양이 검정색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죠. 이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모두 다 1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채우기 핸들러는 이렇게 되는 거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러 하려면 컨트롤 누르면 채우기 핸들러 플러스 표시에 또 오른쪽 위쪽에 플러스 하나 더 생기죠. 이거는 증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채우면 1씩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놨다면 이 부분에 괴선이 하나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괴선이 하나 사라졌잖아요. 원래 진한 괴선이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진한 괴선이죠. 진한 괴선인데 밑으로 내리니까 진한 괴선이 사라졌죠. 그럴 때는 여기 추가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역삼각형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괴선이 나와요. 여러분들 셀 색깔이나 폰트체, 사이즈 이런 것들 채우기 핸들러 때문에 다 서식까지 복사된 경우에는 서식 없이 채우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과 2가 준비되어 있다면 1하고 2의 등차는 1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우기 핸들러 했을 때
자, 1과 2를 영역 지정하고 채우기 핸들러를 했을 때 1씩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컨트롤 누른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1, 2, 1, 2, 1, 2, 1,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채우기 핸들러를 할 때 그냥 채우기 핸들러를 할 건지 컨트롤 누르고 채우기 핸들러를 할 건지 잘 고민해 보시고 용도에 맞춰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간단하게 수식을 한번 채워 볼게요. 자, 1인데 그 다음 10이고 그 다음 100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10을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자, 1하고 10은 10배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잘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1, 10, 100, 1000, 만으로 하려면 10씩 곱해야 되는데 이건 등차 수열이에요. 9가 증가했으니까 10에서 또 9를 증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식을 좀 써볼게요. 처음 쓰는 수식이긴 한데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라졌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 등호를 집어넣어요. 등호는 이제 수식의 제일 첫 번째인데 엑셀 왕초 보시면은 그냥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니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위에 셀을 참조하고 여기다가 10을 곱해 볼게요. 자, 곱하기는 10 됐죠. 엔터 누르면 10 되겠죠. 자,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을 해버리면 자, 어떻게 돼요? 10, 100, 1000, 만 되죠. 제가 서식 없이 채워볼게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이 그대로 됐죠. 그리고 이 셀 주소는 더블 클릭해보면 나와요. F7에다 10 곱했고 F8에다 10 곱했고 이렇게 잘 위에 셀 곱하기 10 했죠. 잘 보세요. 위에 셀 곱하기 10 했죠. 그럼 아래도 위에 셀 곱하기 10, 밑에도 위에 셀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다 채우기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채우기 핸들러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자, 이번엔 숫자와 텍스트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숫자는 쓰면은 오른쪽 정렬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방금 왼쪽에 보신 이 숫자들 보면은 덧셈하기 굉장히 좋죠. 만약에 숫자가 오른쪽 정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른쪽 정렬되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덧셈이 눈으로 덧셈하기 어렵죠. 자, 이거 한번 덧셈 해보세요. 세로식으로 덧셈할 때 어렵죠. 왜요? 세로식 덧셈을 하려면은 이렇게 왼쪽 정렬이 아니라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덧셈하기가 편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기본이고요. 문자는 그와 반대로 왼쪽 정렬이 기본이에요. 자, 문자를 억지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문자를 억지로 만들려면은 어퍼스트로피는 엔터키의 왼쪽에 있어요. 엔터키 왼쪽에 큰 따옴표를 Shift 누르지 않고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0이 입력되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같은 100이긴 한데 얘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고 얘는 왼쪽 정렬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숫자인 것이고 얘는 문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텍스트로 바꾸면 이 부분을 텍스트로 바꾸면 100이 됐죠. 자, 제가 셀 서식에서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셀 서식에서 제가 입력한 숫자를 표시 형식을 텍스트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숫자 100이 텍스트가 됐죠. 어떻게 알아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 텍스트는 왼쪽 정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무 보실 때, 업무 보실 때 그냥 무턱대고 다 가운데 정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텍스트인지 숫자인지 구분하기도 좀 어렵죠. 뭐 엔간하면 다 숫자겠고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돈 표시를 하게 되면 다 숫자겠죠. 하지만 그 숫자들을 모두 가운데 정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좋고요. 문자는 자동으로 왼쪽 정렬로 혹은 가운데 정렬로 해서 숫자와 구분시켜 주는 게 좋아요. 자, 엔터키하고 탭키를 사용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방향키를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향키 1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누른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2하고 아래쪽 방향키, 3하고 왼쪽 방향키, 4하고 오른쪽 위쪽 방향키 누르니까 이렇게 1, 2, 3, 4 잘 됐죠. 자, 컨트롤 Z로 다 돌릴게요. 자, 이번에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숫자 1을 입력하고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누르면, 커서를 강제로 입력시키면 이 방향키는 이제부터는 커서를 움직이는 기능을 해요. 셀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향키를 움직일 때는 더블 클릭으로 셀 안에 커서를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만 방향키를 셀 이동에 쓸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제가 1월이라고 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거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1월부터 또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1월만 그냥 그대로 다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해도 되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1호를 전부 다 입력할 거면, 자, 이렇게 내가 1호를 다 입력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드래그를 하고, 잠시만요. 드래그를 하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1월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요. 자, 이 부분에다가 제가 누락시킨 게 있으니까 컨트롤 엔터 키. 자, 컨트롤 엔터로 넣을 수 있어요. 컨트롤 엔터로 전부 다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갑자 한번 해볼까요? 갑자도, 자, 내가 영역 채울 부분을 다 드래그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은 다 차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사용자 지정 목록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채우기 핸들만 해도 이렇게, 자, 갑은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다 나왔고요. 자는 이제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자동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 없이 채우기 연습 한번 해보죠.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서식 없이 채우기. 반대로 서식만 채우기도 있어요. 보이시죠? 반대로 서식만 채우기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파일에 옵션 가셔서 고급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 부분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 부분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 다 있어요. 이 부분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다 자동 채우기 핸들러로 자동 완성되는 것들이에요. 60갑자도 있네요. 자, 한번 추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A 기억 니은 해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누르고요. 자, 확인 눌러서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칠게요. 자, 자동으로 채우기 되나요? 어때요? 서식 없이 채울게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아니고 다시 기억이에요. 왜죠? 제가 저장을 요 비읍까지 했기 때문이죠. 한번 다시 볼까요? 파일에 옵션에, 자, 고급에 밑으로 쭉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가서 지금 제가 저장한 게 요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자, 이 부분을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삭제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이번에 다시 기억해서 채우기 핸들로 하면은 다 그냥 기억이 되죠. 혹시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커마리 1급 실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엑셀에 대해서 기본 입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리본 메뉴와 상태 표시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본 메뉴들이 이렇게 위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위에 보시는 지금 마우스 영역이 리본 메뉴예요. 리본 메뉴,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상태 표시줄, 녹색 라인이죠. 이 부분은 상태 표시줄인데 실무에서 쓰시거나 혹은 가정에서, 그리고 뭐 실습장에서 쓰실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돼서 준비했습니다. 커마 2급 실기 각종 기능이나 함수 공부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리본 메뉴예요. 리본 메뉴는 홈에도 있고 삽입에도 있고 뭐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 도구 다 리본 메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수업은 홈에 들어있는 리본 메뉴를 위주로 수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본 메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리본 메뉴 축소라는 게 있어요. 자, 리본 메뉴 축소를 하게 되면은 리본 메뉴가 사라져요. 자, 이렇게 리본 메뉴가 없을 때 다시 리본 메뉴를 꺼내려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냐면 메뉴를 눌러야 돼요. 메뉴 누르면은 리본 메뉴 나오고요. 다시 데이터 스테이지를 누르면은 없어져요. 자, 다시 홈에서 리본 메뉴를 그냥 계속 내놓고 싶다 그러면 다시 나온 리본 메뉴에서 오른쪽 클릭, 리본 메뉴 축소에 체크를 없애주시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본 메뉴 나와 있고요. 이 리본 메뉴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Ctrl C, Ctrl V, Ctrl X, Ctrl V 이런 거 아시죠? 자, 입력 부분이 제가 이 데이터는 저번 시간에 입력 수업하면서 썼던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입력 부분 즉 B의 4셀에 자, Ctrl C, 자, B의 3셀에다가 Ctrl V 누르면은 이렇게 Ctrl V 즉 붙여넣기 되죠. 저는 지금 단축키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 입력이라고 하는 점선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복사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다른 데 가서도 Ctrl V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더 재밌는 거는 어떤 영역을 드래그해서 영역 전체에다가 Ctrl V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Ctrl X를 한번 해볼게요. 자, Ctrl X. 자, Ctrl X 했습니다. 자, Ctrl V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동했죠, 이동했으니까 본래의 원본이 없죠. 그래서 아까 Ctrl C랑 다르게 점선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Ctrl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자, 이것을 리본 메뉴에서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는 이렇게 가위 모양이 있어요. 잘라내기예요. 누른 다음에 내가 이동할 부분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Ctrl X, Ctrl V가 실행이 된 거고요. 다음 가위 밑에 있는 복사 버튼 눌러서 죄송합니다. 복사 버튼 눌러서 B3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복사된 영역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까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넓은 영역에 대해서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서식만 복사할게요. 값이 아니라 서식이요. 이렇게 뭐 글자체 크기, 뭐 글자 진하게, 뭐 셀 채우기, 색깔, 괴선, 그러니까 테두리 이런 것들이요. 자, 서식 복사해서 제가 이 I의 8셀 누르면 이렇게 I의 8셀이 B의 4셀과 똑같아짐을 볼 수 있어요. 서식만 똑같아진 거죠. 자, 다시 Ctrl Z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글자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체는 역삼각형 눌렀을 때 이 부분이 글자체죠. 역삼각형 눌렀을 때 굉장히 많은 글자체들이 나오는데 윈도우즈에 폰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윈도우즈 폰트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글자체 예쁜 글자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폰트 추가라고 검색하셔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쁜 글자체가 아주 많이 있어요. 자, 엽서체 한번 해볼게요. 엽서체 하니까 이렇게 예쁜 글자체가 됐네요. 자, 글자 크기도 뭐 한 20으로 더 크게 했어요. 낮출 수도 있고요. 그쵸? 올리는 버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바꿔놓고 나니까 좀 별로예요. 예전 걸로 돌리고 싶어요. 그럼 Ctrl Z를 하거나 이렇게 실행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서식 복사를. 자, 다른 본래의 서식을 복사해서 본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식 복사 많이 쓰면 좋아요. 자, 다시 글자 선택이 됐으면 진하게도 할 수 있고 기울임체도 할 수 있고 밑줄도 넣을 수 있고 테두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많이 변했죠? 자, 다음에 채우기 색깔.
체육 색깔도 종류별로 있고요. 또 그 다음 글자 색깔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되돌릴게요. 서식 복사해서 다시 되돌렸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행이 이렇게 넓어진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내가 유용한 파일이라고 받아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글자가 행에 밑에 치우쳐져 있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세로 정렬 부분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로 정렬 부분에서 위, 중간, 아래. 중간이 세로는 중간이 좀 예쁘니까 중간으로 놓고요. 그 다음 글자 자체도 이렇게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고 오른쪽 정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가운데 정렬을 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고요. 다시 누르면 취소가 돼서 원래 텍스트인 왼쪽 정렬이 되는 거죠. 다시 가운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행 너비 조절 자동으로 했고요. 자, 이번에는 클릭과 방향키에서 셀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셀을 넘어가니까 좀 헷갈려요. 그럴 때는 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 줄바꿈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가 줄이 바꿔지고요. 열 너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필터링 할 때나 뭐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때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데멀센 커말 2급 실기라고 하는 이 리본 메뉴 상태 표시라고 하는 이 제목 있죠? 이거는 제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이 눌러져 있죠. 자, 표시 형식은 제가 수업을 따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조건부 서식도 제가 따로 수업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정렬도 따로 수업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찾기 및 선택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찾기 및 선택에서 찾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데멀쌤 찾아볼게요. 데멀쌤 찾아볼게요. 자, 찾기 하면은 B의 2셀에 있대요. 여기 보면 주소 상자에 이름 상자에 B의 2셀에 있대요. 있네요. 다음 찾기 눌렀더니 H의 5셀에 있대요. 자, 봤더니 H의 5셀에 있네요. 그죠? 다음 찾기 했더니 다시 B 2셀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꿔볼게요. 뭘 바꿀 거냐면 데멀쌤 컴할 2급 이렇게 바꿔볼게요. 데멀쌤 컴할 2급. 자, 모두 바꾸기 하면은 다 바꾸겠죠. 두 개가. 자, 그런데 저는 찾아서 H의 5셀만 바꿀게요. 바꾸기 누르면 바뀌었어요. 자, 열 너비를 자동으로 맞춰보니까 이렇게 데멀쌤 커말 2급이라고 잘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상태 표시줄 하기 전에 이 텍스트 줄 바꿈에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라는 게 있어요. 자, 눌러보니까 여기에 없던 텍스트 줄 바꿈이 생겼죠. 지금 여기 들어있는 버튼들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저장하기, 뭐 취소하기, 그 다음에 되돌리기, 그러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텍스트 줄 바꿈을 추가한 거예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오른쪽 클릭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볼게요. 추가됐죠? 자, 반대로 없을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하면은 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정말 많이 쓰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상태 표시줄이에요. 자, 제가 숫자가 들어있는 셀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상태 표시줄에 평균, 개수, 합계가 나와요. 제가 여기에다가 뭐 함수를 써서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굳이 쓰지 않아도 검산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다가 100, 1000 이렇게 쓸게요. 자, 보세요. 5개 드래그하고 7개 드래그 하니까 7개의 합계는 11,111, 평균은 숫자만 평균에서 5로 나눈 거죠. 11,111을 5로 나눈 게 2222.2예요. 자, 여기서 상태 표시줄인데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숫자
셀의 개수, 최소값, 최대값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해보고 보니까 평균은 그대로고 숫자 개수, 내가 선택한 셀의 개수는 7개, 그 중에 숫자 데이터 개수는 5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10,000, 합계는 11,111, 이렇게 11,111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상태 표시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고수예요. 상태 표시줄을 잘 활용하시면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산도 아주 가능해집니다. 표시 형식, 그러니까 셀 서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셀 서식은 단축키 컨트롤 1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메뉴바에 나와 있는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메뉴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실무에서 오류나는 것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날짜 형식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 표시 통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계 표시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 드래그를 해서 여기 돈 모양 있죠? 동전 모양. 동전 모양의 회계 표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회계 표시는 각각의 화폐 단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삼각형 눌렀더니 그냥 기본으로 눌러볼게요. 기본은 원 표시네요. 원 표시. 원 되고 콤마가 자동으로 찍혀버리네요. 만약에 이 부분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가운데 정렬되면 숫자는 계산하기가 눈으로 계산하기 참 어렵죠. 자, 가운데 정렬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화 표시 형식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로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혹은 뭐 종이에다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당하게 되죠. 자, 백분율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백분율 스타일은 숫자에다가 100을 곱하고 퍼센테이지를 붙이는 형식일 거예요. 자, 백분율 스타일 컨트롤 시프트 퍼센트 기호네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111 하고 이제 여기는 없죠. 다시 돌려볼게요. 여기까지는 곱하기 100을 하면 1인데 얘는 곱하기 100 하면 0.1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온 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릿수를 한번 늘려볼까요? 자릿수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릿수를 늘리니까 나오죠. 자, 자릿수를 늘려볼게요. 계속. 네, 자릿수 늘리니까 여기서 0.000001%까지 나왔죠. 굉장히 낮은 숫자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100%다 라고 하면은 이 100%가 10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을 의미하는 겁니다. 1. 자, 1이 퍼센트기를 누르면 100%가 된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퍼센트 누르고 자릿수를 늘렸더니 마지막에 1까지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번엔 쉼표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자, 쉼표 스타일은 쉼표를 누르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붙는 표시 형식이에요. 간단하죠? 거기에 그 통화 기호까지 붙으면 회계 표시고요. 그냥 쉼표 스타일만 눌러도 되죠. 자릿수를 늘리고 싶을 때는 아까 전에 했던 자릿수 늘림을 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자릿수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릿수 줄임 버튼을 눌러서 자릿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릿수를 줄일 때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릿수 줄이면은 보세요. 자릿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제가 예시를 좀 잘못 들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다가 1점이라고 쳐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1 써볼게요. 1.00001 하고 네, 이 부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릿수를 줄이면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번호 한번 써볼게요. 자, 010-1111-2222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 0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부분에 이 셀 서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데 이 부분을 텍스트로 바꾸고
다시 한번 0을 입력하면은 0이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입력할 때는 일반이 아니라 텍스트로 입력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날짜 한번 볼게요. 날짜 형식. 날짜는 제가 이제 함수를 준비했는데 등호 누르고 today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엔터 누르면 날짜가 나와요. 이 날짜가 간단한 날짜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간단한 날짜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자세한 날짜를 보고 싶다. 자, today에 등호 누르고 엔터 눌러서 자세한 날짜를 보고 싶다. 그럼 눌러서 자세한 날짜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세한 날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울 내용은 이름 상자, 메모, 한자, 특수문자, 들여쓰기, 자, 셀 서식 중에서도 글자 붙이는 셀 서식, 조건식 다는 셀 서식, 날짜를 바꾸는 셀 서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류는 여러 개인데 간단하니까 한 번만 보시고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름 상자예요. 이름 상자. 자, 이름 상자는 여러분들 화면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지금 주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주소 부분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름 상자라고 그래요.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어요. 자, 이걸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넣을 때는 영역을 지정한 후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입력해줘요. 이름 이렇게 해요. 자, 엔터를 누르면 상자까지 칠까요? 상자라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제 이름 상자로 지금 이 영역이 이름 상자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 헷갈리네요. 바꿀게요. 자, 홈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여기가 홈이에요. 홈. 야, 홈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 영역은 홈이 된 거죠. 다른 데 클릭했다가 자, 한 개씩 클릭하면 안 나오는데 이 영역을 전체 다 클릭하는 순간 얘가 이름이 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 주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대 주소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이름 상자를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이걸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리본 메뉴가 있어요. 이름 관리자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 나와요. 제가 이름 상자로 한번 넣고 홈이라고 바꿨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편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삭제. 네, 이름 상자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이름이 이제 없어진 거죠. 다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메모예요. 메모는 오른쪽 클릭해서 팝업 메뉴에서 자, 팝업 메뉴에서 메모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메모 삽입. 자, 메모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리본 메뉴로는 검토에 이 메뉴가 있어요. 메모 메뉴. 그래서 새 메모 누르시면은 메모가 가능하고요. 홈탭에 가시면은 제가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뭐 글자체라든가 이렇게 글꼴 크기 뭐 진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메모가 안 보여요. 자, 마우스로 셀에 올려놓으면 메모가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메모를 편집하고 싶으면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편집이라고 눌러줘야 돼요. 화면이 안 뜨네요. 자, 메모 편집이라는 걸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검토에 가서 메모를 해보려고 했죠. 자,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자, 메모 삽입. 자, 메모를 집어넣고 자, 메모 편집. 자, 메모 편집이라는 걸 눌러줘야지 메모를 편집할 수가 있고요. 자,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가 있어요. 메모 표시 숨기기 한번 누르면 메모가 표시되고 메모 표시 숨기기를 다시 한번 누르면 메모가 사라집니다. 메모를 삭제하시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삭제도 있고 여기 검토 탭에 리본 메뉴에 삭제도 있어요. 자, 그럼 메모를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면 빨간색 삼각형이 사라졌죠. 메모가 삭제된 거예요. 자, 다음에 한자 해볼게요. 한자는 아주 간단하죠. 한자는 한자 키를 누르면 돼요. 키보드에 한자 키. 자, 먼저 이거를 지우고요. 자, 학 한 다음에 한자
누르면 한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탭키 누르시면 다 열려요. 이 중에서 내가 넣고 싶은 한자가 무엇이 있는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게 음이 나오니까, 음과 뜻이 나오니까 아 이거구나 하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학생이라고 한 번에 다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한자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이때는 이 입력 형태가 한자만 표현할 건지 아니면 한글 괄호 열고 한자 넣을 건지 아니면 한자 괄호 열고 한글 넣을 건지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수문자 넣어볼게요. 특수문자는 자음, 미음을 누른 다음에 똑같이 한자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또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많은 특수문자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먼저 하트 선택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미음, 한자, 별이었나요? 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전화기 선택해 볼게요. 미음, 한자, 탭, 전화기, 검은 거 해볼까요? 자, 네모도 한자, 탭 해서 네모 선택했습니다. 자, 들여쓰기는 홈 메뉴에 홈 탭에 그 리본 메뉴 보시면은 여기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드리지 않은 내어쓰기와 들여쓰기라는 게 있어요. 자, 들여쓰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들여쓰기 한번 누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번은 그냥 두고 공문서 형식이거든요. 가에서 들여쓰기 한 번 하고, 자, 괄호 1에서 들여쓰기 2번 하고, 괄호 가에서 들여쓰기 3번 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예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들여쓰기를 취소하시려면은 이 내어쓰기를 다시 누르시면 되겠죠. 들여쓰기, 내어쓰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들여쓰기를 많이 하니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셀 서식인데요. 먼저 글자 붙이기를 해볼게요. 자, 점이라고 글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제가 제목에 컨트롤 1 누르면은 셀 서식이 열린다고 되어 있죠. 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을 열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이 부분에 개라고 입력해 볼게요. 개. 점이구나. 몇 점. 자, 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 점에서 G 슬러시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0점을 그냥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숫자 0 누르면 되고요. 혹은 샵을 누르게 되면은 0점은 안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샵하고 점 눌러볼게요. 샵하고 점 하면은 이렇게 지금은 잘 나오죠. 왜냐면 0점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다 0을 넣으면은 이렇게 비어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컨트롤 1 눌러서 이 점을 제가 0이라고 넣을게요. 0점. 여기서 0은 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숫자 한 자리를 의미해요. 숫자 한 자리. 자, 그러면은 이렇게 0점이 되죠. 만약에 두 자리로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이 0점을 00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0이 00가 아니라 숫자 두 자리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숫자 두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확인 누르면 이렇게 00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월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영역을 지정 먼저 하고 컨트롤 1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0 월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기 부분에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그 컨트롤 1 눌러서 보면은 여기 큰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엑셀이 참 좋은 거예요. 저희가 좀 틀리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서식을 맞춰줍니다. 자, 정확한 방법은 큰 따옴표 집어넣고 월 큰 따옴표 닫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조건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조건식도 당연히 컨트롤 1로 만드는 건데 제가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이게 조건식이거든요. 하얀색 글자로 넣어놨어요. 자, 영역을 지정하고 여기 마이너스 부분 있죠. 마이너스 부분. 음수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정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은
자, 사용자 지정에 제가 이 형식 부분에다가 이렇게 입력할게요. 0보다 작으면, 자, 이게 조건이에요. 0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텍스트를 집어넣고 숫자를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숫자 0은 숫자 0이 아니고 숫자 한 자리를 의미하고요. 그죠? 0일 때 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샵을 넣으면은 0일 때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0으로 집어넣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음수로 되고요. 마이너스 100이 음수 100으로 돼요. 자,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텍스트 표현하고 그 뒤에 숫자를 집어넣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뭐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야 뭐 나름 마음대로죠. 근데 여기 0도 숫자를 먼저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뒤로 바뀌는 거예요. 숫자 뒤로 음수가 바뀐 거죠. 자, 날짜도 저번 시간에는 이 간단하게 리본 메뉴에서 이렇게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기타 표시 형식을 눌러줄 때 컨트롤 1번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요. 이 부분에서 기타 표시 형식 누르면 컨트롤 1 누르는 건 똑같아요. 이 날짜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 월, 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은 더 많이 있어요.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YYYY는 year를 네 자리로 표현한다라는 의미고요. Y가 두 개인 거는 year이 즉 연도가 두 자리로 끝자리 두 자리가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M은 이제 월인데 월이 두 자리로 표현되는 거죠. 만약에 1월이면은 0, 1, 2월이면은 0, 2월 이렇게 되는 거고요. D는 1일일 때 DD가 두 개 붙었으니까 0, 1, 0, 2일, 0, 3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자로 바꿔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03월이 되는 거죠. 03월. 제가 만약에 이것을 바꿔볼까요? M 하나로 없애볼게요. 그러면 3월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M의 개수는 이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름 상자, 메모, 한자, 특수문자, 들여쓰기, 그리고 셀 서식 중에서는 글자를 붙이고 조건을 달고 날짜를 서식을 바꿔보는 이런 시간 가져봤어요. 요 서식, 셀 서식에 대한 입력 방법에 대해서 모두 배웠거든요. 내용이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두 번 정도 연습해 보시면 바로 기출문제 풀시면서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